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세프의 요리교실입니다. 황세프가 요즘 부업으로 플래카드스를 하다 보니까 목이 조금 쉬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요리할 주제는 한국의 건달 조폭입니다. 근데 왜 이걸 하냐고요? 요즘 보면 S사의 김 회장이라는 사람, 조폭이다니다. 자, 우리 정박이하고 관련되는 주변 인물들이 그 S사의 사회이사 감사로 많이 있다. 그래 나왔죠. 자, 그뿐 아니죠. 또 대형 사고에 보면 이 사람도 전직 조폭이다. 이 사람도 전직 조폭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조폭이 그냥 두목이었는데 요즘은 조폭이 전부 회장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언제부터 조폭이 회장이 됐는가, 이런 걸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옛날에 임근택 감독의 장군의 아들, 그런 데서 나오는 중절모에 코트 입고 양복 다 입고도 이 풀매치를 하고도 구두 신고 빙글빙글 돌면서 부잉 날아서 2단 옆차기로 일제의 앞잡이 일본 깡패들을, 일본 검도 선수를, 유도 선수를 한 방에 날리던 그런 민족 조폭은 없었습니다. 그거는 다 뻥입니다. 한국의 조폭이라는 거는 조선시대에는 조폭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폭은 근대화와 더불어서 시작됐지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1920년대 이제 중반 말부터 지금 을지로 명동 일대는 일본 사람들이 주로 살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거주지였죠. 그런데 당시에 좀 허접한 술집, 사창가 이런 것들은 다 어디 있었는가? 종로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종로통에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또 그쪽 뒤쪽으로 종로 2가 뭐 우미관, 지난번에 그 무슨 홍길동 서점이라고 줄리 백화 그린 그 우미관 자리, 그런 데가 전부 다 한국 조폭의 근거지였어요. 그래서 이 황세프가 1920년대, 30년대에 일본에서 일제하에서 나온 신문들을 좀 뒤져보니까 한국 조폭 수준이 어떻는가 하면 몇 명이서 어울려 다니다가 그야말로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 지나면 시비 걸어가지고 한 대 패거나 얻어맞거나 이래가지고 우리 화해하자, 술 한잔 사주소, 요런 정도. 아니면 술집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삥 뜯는 거. 또 아니면 조금 세련된 애들은 한국 여자 기생, 그때 기생은 몸 파는 사람들이었죠, 술집에서. 그런 사람들 기둥서방 해주는 거. 그런 정도가 한국 조폭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뭐 술집을 봐주고 뒤를 봐주고 거기에서 그 거리를 보호하고 그러면서 이 보호비를, 보험료를 뜯는 이런 근대적 조폭은 없었고 그야말로 순양아치 개념 비슷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30년대 말 정도 가니까 이제 몇 명이서 어울려 다니면서 조금 더 조직화됐지만 오늘날 수준에서 봤을 때 조폭이라 할 수도 없는 그냥 건달 패거리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지금 장군의 아들 같은 데 오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맨 그런 조폭도 없었고 민족 조폭도 없었습니다. 일제가 말에 젊은 애들은 잡아가지고 다 군에 보냈는데 조폭들은 군에 보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까봐 군에 보내지 않고 일제 홍보에 앞장서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친일 단체에 동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군의 아들에 나오는 그런 민족 조폭이다, 뭐 김두한이다, 그 시대 그런 부분은 사실과는 좀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제시대 때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해방이 되고 좌우익 대결이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니까 각종 좌우 이 정파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 앞장서서 행동대장 노릇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익단체에 들어가서 그 우익단체에서 정부의 비호를 받거나 아니면 우익의 비호를 받고 아니면 좌파의 비호를 받으면서 이제 좌우익 싸움에 동원되어서 때로는 총도 쏘고 방망이도 휘두르면서
이제 그때 활개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유당 때는 이승만 정권의 어두운 측면 중에 하나가 정치 조폭들을 많이 양성을 했어요. 자, 그런데 김두한, 우리 전설적인 인물은 이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우파에 그야말로 극우 조폭 세력으로 등장이 됐지만은 자유당의 당시 이승만, 이기붕 세력 밑에는 이정재, 이마수 같은 정치 깡패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거리를 두고요. 처음에 무소속으로 자유당 말기에 국회의원에 당선돼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를 배제한 이승만 정권에 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4.4 5.입 개헌 등을 국회의원으로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깡패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김자진이 아들이라는데 자유당 정권의 대부분 조폭은 이용당하는데 거기에 반대하고 4.4 5.입 개헌을 반대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김두한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4.19가 나고 이제 해산이 되고 하면서 선거 2번 더 나왔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 박정희 씨 정권 시대에 또 국회의원이 한 번 됩니다. 이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 사카린 미수 사건 같은 게 있었죠. 그런데 이 김두한이 똥을 퍼다가 국회에다가 이 도둑놈들하고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이 건 때문에 깜빵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김두한이 국회의원을 2번 하면서 여러 번 떨어지고 2번 하면서 그 2번을 화끈한 걸 보여줬죠. 그러니까 김두한의 신화는 일제시대 때부터 유명한 조폭으로 뿌리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제시대 때는 조폭다운 조폭이 없었고 해방 이후에 우익 정치 깡패를 하다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삼성개헌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당시 박정희 정권에 벌어진 이런 불미스러운 정치 스캔들에 국회에다 똥을 퍼붓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훗날에 전설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전설이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가공이 되기 시작해가 모자를 쓰고 일본 형사들과 싸우고 일본의 그 앞잡이 일본 폭력조 애들과 거리에서 투쟁하고 뭐 구마적 신마적과 싸우는 그 장군의 아들 영화가 소설처럼 만들어지기 시작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 행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 올바로 처신함으로써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정희 시대 때는 초반에는 어땠냐? 군사 정권이 들어서서 당시에 이마수, 이정재 같은 자유당 때 깡패들을 다 잡아가 목에다가 나는 조폭입니다 해가지고 종로통에다가 조리 돌림을 시켰어요. 그러고는 다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조폭이 다 겁을 먹고 서울에서는 조폭이 사라졌고 남아있는 조폭은 잡아다가 재건단이라 해가지고 이 도로 만드는데 노가다 시켰습니다. 그래가 맞아 죽은 놈도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삼청교육대 때 또 전국 조폭을 한번 잡아간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조폭은 전부 지역으로 번져가지고 뭐 광주, 전주, 뭐 이런 부산, 뭐 대구 이런 지역의 이제 조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술집,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룸살롱 이런 게 생기니까 이제 나이트 클럽 생기고 그게 이제 60년대 말 70년대 초중반이었습니다. 지역에서 이제 뜯어먹고 사는 이 조직 폭력배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 70년대 후반부터 그 사람들이 이제 서울로 진출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70년대 중후반에 다 서울로 올라왔어요. 경상도 조폭, 전라도 조폭들이. 그래서 서울에 이제 처음에는 뭐 이 종로통이나 북창동 같은 데, 나중에는 강남이 생기면서 강남의 유흥가를 놓고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등장한 유명한 조폭이 양은이파의 조영은, 서강파의 김태촌 이런 사람들이 70년대 중후반, 80년대까지 전설적인 조폭으로 남았죠. 그런데 그전에는 조폭들끼리 맨주먹으로 싸웠는데 이제 70년대 후반부터는 칼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시미 칼로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자르거나 다시는 활동하지 못하도록 불구로 만들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거칠어졌죠. 그래가지고 조폭이 한참 전성기를 누리던 80년대 후반에 서울 거기 역삼동에서
서진 룸살롱 사건이 났죠. 조폭끼리 술집에서 부딪혀가지고 한쪽이 한쪽을 해를 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이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국의 조폭을 다 소탕해가지고 또 싹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조폭들이 크게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때 점에서 조폭들이 하던 사업이요, 주로 이제 주류 유통, 그러니까 술집에 술 파는 유통사, 그 다음에 룸살롱, 성인 오락실, 카지노, 나이트클럽, 뭐 이런 거 관여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도박장 이런 거 했는데, 이제 90년대 넘어서면서 벤처 붐이 일면서 조폭들이 대거요, 특히 그 김대중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호남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다 보니까, 원래 광주, 전주, 목포 조폭들이 무서웠습니다. 원래 전남 보성에 가면 힘자랑하지 마라, 보성 벌교, 그런 말도 있죠. 그 사람들이 다 서울로 쫙 올라왔어요, 타고. 그래가지고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호남 정치인들을 등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행태로 변했냐. 그전에도 물론 야당의 정치적인 행사가 있으면 YS파, 뭐 이철성파, DJ파 해가지고 강목을 들고 싸우기도 했고요. 심지어 뭐 조계사에 이 공무원장 뽑거나 이럴 때도 조폭들이 방망이 가지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후로는 조폭이 벤처 사업, 건설업, 다단계 사업, 사채, 그리고 상장사 인수, 그리고 이제 프로 스포츠 도박, 그리고 보험 사기, 주식 펀드 사기, 주가 조작, 그리고 기업 인수 합병 및 업종 변경, 이런 쪽으로 이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 이렇게 부르던 게 회장, 사장, 부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이 싹 변모했습니다. 그러면 요 근래 출몰한 이런 변모한 사람들을 보면, 김봉현이 라임에 쩐주라고 했는데 쩐주가 무슨 쩐주, 김봉현이 그 양반 참 재밌죠. 차 트렁크에 돈을 꽉 실어가지고 다니고 룸살롱을 직접 운영했고, 본인은 술을 한 잔도 안 먹고 밤새도록 접대하고 새벽에는 교회 갔다 잤습니다. 자, 이 사람도 뭐 충정 오비파, 광주 출신의 조폭이었다, 건달이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문흥식이 있죠. 광주에서 5.18 단체 회장을 했는데, 회장만 잘 해먹으면 정치인들 불러다가 앞에서 뭔 처리될 때마다 동당의 사람들이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면 이렇게 사과받는 사람, 조폭 출신들.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귀국했잖아요. 방역복 입고 귀국했죠. 얼굴 안 보이려고. 자, 이 사람도 그 전박이하고 사진도 찍었죠. 이 사람도 이 산양 오비파, 광주에 옛날에 산양 호텔이라고 유명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 오비파 조폭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철겁을 하지만요. 원래 철겁에 이 적준이라고 있었는데 전국의 조폭들이 다 모여가 서울 강남 개발을 한참 할 때 거기에 철거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철거 사업에 동원된 애들, 저도 당시에 철거를 막으려고 당시 철거 투쟁하는 서민들 입장에 서서 갔다가 조폭하고 많이 부딪힌 적이 있는데 정말 무시무시했어요. 그때 한 대 맞았으면 황세포는 오늘날 여기 없었을 겁니다. 자, 그 양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재명 관련 변호사나 이재명 척근들을 사회이사로 많이 깔아놨다는 S사의 김 회장, 이 사람도 전주 출신이에요. 나이트파 건달 출신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에 아니라고 회사는 이야기하고, 그 쌍방울이 갑자기 S사가 자기 회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 쌍방울과 관련돼서 이재명의 무슨 이 주변 사람들이 있고 하는 부분에 전부 사실 아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있지 않고 소송을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쌍방울의 회장이라는 사람은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뭐 전력이 좀 그런 게 있었지만이라고 사실상 시인하면서, 그렇지만 능력 있고 사람도 많이 이 네트워크도 관리할 줄 알고 탁월해서 우리 회사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전주 출신이니까 고향을 지극히 사랑하여 전주 출신의 기업 중에 이 쌍방울이 전북 출신의 제일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쌍방울이 어떻게 됐어요? 이 무주 리조트를 짓다가 티롤 호텔하고 부도가 났어요. 소금 만드는 회사가 대규모 리조트를 짓다가 부도가 났다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불황의 경제학이라는 책에 조롱하는 투로 써놓고 마이클 잭슨 보고 인수하라고까지 했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좌우간 쌍방울이 부도가 나니까 여러 회사를 떠돌다가 2010년경에 이제 이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이 회사를 인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16년, 18년, 19년에요. 순환 출자 행태로 스마트폰 만드는 N사, 기업 인수 투자하는 K사, 그리고 이거는 이름을 이야기했다. 반도체 검사하는 회사 N사, 그리고 비비안, 여자 속옷 비비안, 그것도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M사, 그 다음에 무슨 P사 등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인수했어요. 다양하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끝으로는 회장이 아니다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러 뭐 협약식을 체결하는데 새만금 협약식, 포천시하고 협약식, 자기가 그 S사 회장으로 가서 회장이라면서 언론에 다 인터뷰도 나와요. 말을 하고 모임에 가고 사진을 찍고. 자, 그래서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한다고 노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지가 이 S사를 인수하자마자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 주변 다 끌어모아가 그래서 한 400억에 가까운 주가 조작을 했다. 이래가지고 2014년 무렵에 호남 폭력배들과 공모해서 가장매매, 고가 물량 소진 매수, 헛수 매수, 시세 종용 등을 해가지고 한 400억을 해먹었다. 이렇게 해서 구속이 됩니다. 1년간 구속이 돼 있다가 나중에 보석으로 나오는데 어지간히 손을 쓴가 봐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사회봉사 500시간을 받았습니다. 2015년에 대부업법을 위반해서 불법 대부, 사채 놀이를 했다는 것까지 추가됐는데도 나왔어요. 최근에도 또 이 주가 조작으로 구설수에 올랐고, 라임 사태 때도 이 사람이 여지없이 등장해서 라임 사태를 수습하는데 자기 측근을 보내서 브로커 짓을 해줬다. 또는 내지는 라임이 투자한 400억을 날린 회사에 관계가 있다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가 낳은 인물 김봉영과 전주가 낳은 인물 이 K가 또 만난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사회봉사도 하고 한다면서 쇼를 했는데 가장 기가 찬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모르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2019년 1월 26일 날 사회봉사하랬더니 낮술 먹고 행패 부리고, 그래 중구 신당동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비상이 걸렸다. 법원 판결에 따라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51세 김성태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면서 복지관 관계자들과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그를 찾은 것이다. 김 씨는 쌍방울의 대주주,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받고 2018년 7월부터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참 판사들도 건달 출신을 보고 사회봉사를 하라면 불량 청소년 잡아다가 좀 기합 주는 거나 시켜야지. 자, 그래서 주중 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곳에 와서 청소를 비롯해 잔심부름을 한다. 아니, 회장님을, 그리고 과거에 이런 사람을 잔심부름을 시킨다. 이날 점심시간 이후 사라진 김 씨를 찾기 위해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이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복지관 관계자는 어디 있는지 몰랐지만 복지관을 벗어나진 않았다.
그럼 어디서 낮술 먹고 잔 거냐? 김 씨는 지난해 10월 옥수수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사회봉사명령 이행 도중 무단 이탈한 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가 이 기관을 방문해 김 씨의 무단 이탈 사실을 파악했으나 복지관 측이 김 씨가 사라진 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이 복지관 출입구에 있는 CCTV를 압수수색하면서 그의 무단 이탈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출신의 표창은 의원은 김 씨가 지난해 사고를 치면서 법무부가 사회봉사명령 집행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향까지 그 때문에 지금 내놨는데 달라진 게 없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맹색이 쌍방울 회장이면서 사회봉사 갔다가 사고를 쳤다. 물론 쌍방울은 아니라지만 근래까지도 자기가 쌍방울 회장이라면서 협약식 이런 데 다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진화된 조폭이 주력 대선 후보와 관련되는 부분에 사람들을 자기 회사에 불러다가 다 꼽아주고 또 봅시다. 지금 라임 사태 때에도 전주라는 사람이 그런 데 출신이고 또 광주에서 사람을 십수명 죽게 만든 철거 사고에서도 거기에 또 조폭 출신이 5.18 회장을 하고 이제 진짜 조폭이 사모펀드부터 시작해서 유력 기업의 회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5.18 단체 회장 이런 것까지 다 해먹고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과거에 일제시대 때 민족 조폭 이러면서 중절 못 쏘고 싸우던 건 다 뻥이고 참 그때 술이나 삥 뜯고 살다가 한국 조폭 엄청 진화했습니다. 오늘 디저트 조폭 두목이 회장님으로 진화된 더러운 세상. 그런데 좀 있으면 대통령 나오겠다. 벌써 나왔나?